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잇몸과 치아에 대한 기본 건강상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치과 의사가 말하는 그 세 번째 바로 구강청 결제입니다. 흔히들 가글이라고 많이 하시죠. 가글하는 것에 대해서도 엄청 말들이 많은데요. 제가 딱 정리해드릴게요. 양치만 하면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양치질은 치아와 잇몸에 있는 음식물 제거, 치석 제거, 세균 제거를 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치질만으로는 구강 내의 세균을 다 제거하지 못합니다. 구강청 결제를 사용하는 주목적은 양치질로 하지 못한 구강 내의 세균을 제거하고 또 억제해주는 역할이죠. 물론 보조 역할은 맞습니다. 하지만 보조 역할로 세균을 제거하니 구취 제거, 미백 효과, 염증 완화, 치주염 예방, 치석 제거 등이 따라 붙는 것입니다. 또 인후염과 편도염에도 좋죠. 양치를 못할 경우에 가글을 하는 것도 좋지만 양치를 하고 나서 가글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제품에 따라서 30분 정도 후에 해야 하고 가글을 자주 하는 것은 안 좋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유명한 제품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보여드리는 제품들은 특정 제품이고 이 구강청 결제들도 첨가물과 성분이 조금씩 다른 여러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구강청 결제 제품들 뒤에 보시면 성분, 보존제, 기타 첨가제 등등 나와 있는데요. 보존제는 방부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 알려면 너무 많으니까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리스테린입니다. 리스테린 중에서 헬시 브라이트라는 제품이 인기가 좋은데요. 이 제품은 미백 효과를 강조하는 제품입니다. 흔히들 입에서 불이 난다라고 많이 표현하시는데요. 리스테린은 산도가 높은 편입니다. 아래에 보시면 알코올 함유량이 14.58%라고 나와 있죠. 산도가 높고 알코올 함유량이 많을수록 맛이 강할 수 있어요. 하지만 헬시 브라이트는 풀민트보다 맛을 약하게 하고 레몬향이 나게 나온 제품이라 풀민트보다는 괜찮습니다. 성분, 보존제, 기타 첨가물 등이 나와 있는데요. 성분을 보시면 플루오르와 나트륨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불소 성분입니다. 충치 예방과 유해균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죠. 거의 모든 구강청 결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칼립톨, 티몰 레보멘톨은 세균 제거제입니다. 피로인산 칼륨, 제3인산 나트륨은 미백 성분이고 치석이 쌓이는 것을 방지 변색된 치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머지는 용제랑 레몬향과 소금 첨가 등등입니다. 에탄올, 알코올입니다. 너무 함량이 많이 되어 있으면 구강건조증의 원인이 됩니다. 대부분의 구강청 결제에 다 있습니다. 소독 효과가 높아지고 기름기 같은 물질을 녹여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조금 함량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주 또 많이 사용하는 것은 비추천입니다. 미백 효과를 강조하는 문구도 있는데요. 본질적인 미백 효과를 보기보다는 치아 표면에 쌓이는 치석을 방지하고 치아 표면에 변색되는 것을 완화시키는 정도입니다. 진짜 미백 효과를 원하시면 치과를 가셔야 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 미백 효과를 해주는 것도 좋은 것은 분명합니다. 다음은 모두가 아시는 가그린입니다. 그 중에서 알코올 무첨가로 나온 가그린 제로인데요. 당연히 알코올이 없어 맛이 약합니다. 불소는 똑같이 있습니다. 세틸필리딘 유명 화물수화물이라고 있는데 보통 줄여서 CPC라고 합니다. 성분표에 세틸 또는 CPC라고 표기되어 있으면 다 이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성분은 치아 변색에 우려가 있어서 잘 알려진 성분인데요. 평소에 우리가 사용하는 치약의 SLS, 즉 계면활성제와 만나면 치아가 누렇게 변색될 위험이 있습니다. 2010년 처음 논문으로 발표되었죠. 그래서 보통 양치질 후 30분 후에 가글을 하라고 하는 것이 이 성분 때문인데요. 그럼 리스테린에는 없는데 왜 넣었냐고 물으신다면 이 CPC라는 것이 세균 억제 성분인데요. CPC와 불소 성분이 같이 들어있는 제품으로 가글을 하게 되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구강 내에 가장 많이 발견되는 세균 중에 충치와 악취 유발의 원인인 뮤탄스균이라는 세균이 있는데요.
보통 구강 내에 이 세균을 잡는 것은 타 제품과 비슷하지만 치아 표면에 있는 뮤탄스균을 제거하는 것은 으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한국 제품을 실험을 해서 확인된 적이 있죠. 그래서 CPC가 없는 제품은 보통 치아 표면의 뮤탄스균 제거에는 있는 제품보다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치아 표면은 양치질로 제거를 하지만 전부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양치질을 못하는 상황에 가글로 대신할 경우면 더 좋겠죠. 사카린 나트륨 수화물은 식품 첨가물 중 단맛을 내는 것입니다. 논글리세린은 글리세린의 농축액으로 주로 관장약이나 윤활제로 사용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제품들이 있겠지만 이 두 가지 제품만 보더라도 장점들과 또 그에 반해 단점들도 있습니다. 리스테린은 장점, 양치 후 바로 해도 치아 변색에 우려가 없다. 알코올이 있어 소독과 기름 성분 제거도 효과적이다. 미백 효과가 좋다. 단점 산도가 높고 맛이 강하다. 치아 표면의 뮤탄스균 제거에 차이가 있다. 알코올 성분이 구강 건조증을 일으킬 수 있다. 가그린은 장점, 맛이 약해서 사용하기 좋다. 치아 표면까지 뮤탄스균 제거에 효과적이다. 알코올이 없다. 단점, CPC가 있어서 양치질 30분 후에 해야 한다. 알코올이 없어서 소독과 기름기 제거에 약하다. 이런 것들 말고도 많은 제품들이 타르색소 첨가 등등 장점, 단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본인에 맞는 제품을 찾으면 됩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셨으면 제품마다 장단점을 알 수 있으니 나는 양치 30분 후에 해도 되니 좀 더 확실하게 세균을 잡고 싶다. 미백 효과에 더 효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고 싶다. 알코올이 없고 맛이 약하면 좋겠다. 색소 없는 것을 사용하고 싶다. 등등 본인의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입안에는 나쁜 세균도 있지만 좋은 세균도 있습니다. 당연히 가글에 사용되는 화학약품들이 좋은 세균들도 제거합니다. 때문에 가글을 자주 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보통 하루에 한 번 양치를 못할 경우 대신하는 것을 빼고 자기 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글을 할 때는 최소 30초 정도입니다. 저는 1분 정도 추천드립니다. 구강을 헹구는데 30초 하고 목에 가글하는데 30초가 적당합니다. 빨리 끝내면 별 효과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소금물 가글을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구강청 결제로 나와 있는 제품들은 모두 다량의 화학 제품들을 섞어서 만든 것입니다. 그만큼 효과도 좋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분명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치료를 위해 사용한다면 거기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어서 예방을 위한다거나 심각하지 않다면 소금물을 추천드립니다. 소금물 가글의 좋은 점을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충치와 잇몸병 예방, 염증 감소, 세균 번식 감소 효과로 감염 억제, 붓기 제거, 소독과 상처 치유 촉진, 편도염, 인후염 예방, 마른 기침 감소, 미세먼지 가래 개선, 구취 제거 등등 많습니다. 하지만 농도도 잘 맞춰야 하고 주겸도 구해야 한다니까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냥 약국에 가서 멸균 생리식염수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1,500원 정도 하니 저렴하고 양도 많습니다. 소금물 농도가 약해서 별 효과가 없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소금물 농도가 높으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농도가 높아지면 쌈투압 현상에 의해서 수분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구강 건조증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 고혈압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인체 체액의 농도가 0.9%이기 때문에 0.9%가 효과를 볼 수 있으면서 가장 안전한 농도입니다. 2013년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소금의 주성분인 염화나트륨이 1%일 때, 주겸은 3%일 때, 천일염은 5%일 때 흉치세균의 성장을 억제한다 고 나와 있습니다. 이 1%짜리 농도의 염화나트륨이 바로 생리식염수입니다. 정확히는 0.9%이지만 인체에 가장 무해하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농도입니다. 생리식염수는 치과에서 소독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코 세척에 자주 쓰이기도 하죠.
하지만 소금물 가글도 하루에 1에서 2번 정도 자기 전에 한 번 하시고 혹시 양치 못하는 상황이 있으면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주 궁금해하는 것들을 알아볼게요. 양치 후에 가글 또는 가글 후에 양치해도 되나요? 해당 제품에 CPC가 있으면 30분 후에 하시고요. 없으면 하셔도 되긴 하나 가글은 자기 전에 한 번만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산도가 높은 제품인 경우 가글 후 바로 양치를 하면 치아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저번 영상에서 알려드렸죠. 가글 후에 물로 헹궈야 하나요? 알코올 성분이 있는 제품은 물로 한번 헹궈주세요. 구강 건조증에 위험이 있습니다. 먹는 제품은 물로는 헹구지 마시고 침으로 몇 번 뱉어내어서 입안에 너무 많은 청결제가 남아있지 않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금물 포함 모든 구강 청결제 사용 후에 바로 물을 마시거나 식사를 하신다면 먼저 헹구고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구강 청결제 어린이가 사용해도 괜찮나요? 어린이용 구강 청결제로 병원에서 추천하는 것이 있습니다. CPC와 알코올이 안 들어간 제품입니다. 단, 어린이가 삼키지 않고 뱉어낼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때 보통 6세 이상 되면 하시고 양치질이랑 치실만 잘하면 딱히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이제 마지막 치과 의사들이 말한 4가지 중 마지막 4번째, 바로 스케일링입니다. 스케일링보다는 검진을 받으러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에 2번이 가장 적당합니다. 얼마나 관리를 잘 해왔는지 전문가에게 검진을 받으셔야죠. 관리를 잘 못했다 하더라도 6개월이라는 시간이면 충치가 크게 성장하지 못해서 큰 치료까지는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요. 1년에 2번은 검진 받으세요. 보통 한 번은 보험으로 처리되니까 비용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1회 잇몸과 치아편 끝입니다. 양치질이나 치실이나 가글이나 매번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하려고 하다 보면 버릇처럼 하게 됩니다. 건강한 잇몸과 치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는 탈모에 대해서 궁금한 것 풀어보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